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사탕 캔디 님이 사탕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달달하다 벌써 네, 달달하다. 더빅스쿨 게시판에 아직 이직 준비 중인데요. 어학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 살펴보면요. 수도권 대학 경영 전공하셨고요. 졸업한 지는 5년이 됐는데 학점은 3.9점입니다. 그 밖에 어학 점수 없으시고요. 자격증은 포토샵, 일러스트, 커마리급, 마케팅 조사 분석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인턴 6개월 하셨고요. 광고 프로모션 업체 3년차 근무 중이라고 하시네요. 이 중에서는 대리, 광고기획, PT 경쟁 및 제안서 관리, 대기업 협업 마케팅 진행 등 다수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은 광고 공모전 1등 수상하셨고요. 공공기관 정부 지원 사업을 채택을 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브랜드 마케팅, 광고기획, 프로모션 팀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이직 중이어서 포트폴리오는 쌓았는데 스펙사항에 자격증이나 어학이 비어있어 걸리네요.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지 요즘 취업시장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서 이직할 때 좋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요즘 워낙 스펙 좋은 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자소서나 스펙상에서 어느 방향을 더 선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뽐내야 하는지, 이 기업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 어필이 필요한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탕캔디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직을 준비하는 분이시네요. 광고 프로모션 업계 광고 기획 직무로 3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브랜드 마케팅, 광고 기획, 프로모션 팀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부터 해주시죠, 홍 반장님. 네, 뭐 스펙 점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현직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분의 스펙이 지난 기간 동안 쌓았었던 그런 스펙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크게 발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입 채용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그것까지는 볼 수가 있지만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직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만큼 이분이 뭐 어떤 대학을 졸업을 했으며 그간 어떤 자격증들을 따왔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이분 자체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경험을 얼마나 좀 의미 있게 녹여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펙보다도 사실 이분이 이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분이 희망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브랜드 마케팅, 광고 기획, 프로모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프로모션이야 어떤 광고 홍보 대행사 뭐 이런 그 프로모션 업체 이런 쪽도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프로모션 팀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광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고 기획이라든지 제작물을 광고주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광고 대행 계약들을 체결하고 이런 전체적인 광고들을 지휘하는 광고 회사라든지 홍보 회사 쪽에 많은 직무이고 그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제품과 어울리는 이름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시장에 어떻게 그 해당 브랜딩 제품을 뭐 위치를 시키는지 이런 브랜딩 전략까지 좀 총 책임을 지는 그런 기업 내부에 있는 마케팅 직무자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광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광고 기획, 그런 홍보 대행사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업체로 입사를 희망을 하시는 것인지 그 기업체 안에서의 마케팅 업무를 희망하는 것인지 저는 이분이 좀 이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적 자체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차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스펙? 예, 사실 이분이 이제 홍보 대행사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데요.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브랜드 마케터의 어떤 진입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은 좀 드문 편이겠고요. 왜냐하면 제한된 기능, 즉 광고, 프로모션, 홍보 이 카테고리의 기능을 위주로 대행하는 업체에서의 경력은 실제로 이러한 부분의 이전 단계인 마케팅을 기획하거나 시장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의 일들을 한다거나 BM, 즉 특정 브랜드를 신규 론칭하거나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사이트 도출 이런 쪽의 역할들을 수행하기에는 기능적인 측면을 잘 소화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쉬운 지원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 광고와 밀접도가 있는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진입들, 이를테면 뭐 화장품이나 식음료, 아니면 뭐 홈쇼핑 회사들, 이런 유통사, 온라인몰 이런 곳들로 해서 B2B 계약 영업, 영업 관리 혹은 특정한 어떤 영업 파트 혹은 신상품 개발, BM, 브랜드 매니징 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진입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경력 이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분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성과를 뽐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어필해야 되는지, 성과 어필이냐 능력 어필이냐. 3년 차니까 2년 조금 넘으셨잖아요. 경력으로 이직할 때는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올드루키로 신입으로 지원을 혹시 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과 어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력직으로 다시 지원을 할 거면 능력 어필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반복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스펙상의 자격증이나 어학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에 걸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직을 할 때, 특히 경력직 이직을 할 때 정말로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전문 자격증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이렇게 전문 자격증이라면은 경력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가점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전문 자격증이 아닌 이상이야 뭐 단순한 어떤 직무 관련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뭐 노력한다면 딸 수 있는 자격증, 아니면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어학 점수, 일반적으로 평균 점수대 어학 점수, 이것이 경력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어떤 그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하지만 어떤 기업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국계 기업과의 협업이 많아가지고 어떤 특정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곳, 아니면은 애초에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수를 요구한다,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그 업무의 특성상 이런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경력 이직에 있어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고 어떤 직무를 타겟팅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 근데 이분은 왜 어학 성적이 없으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셨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실 뭐 어학 점수를 딸 일이 없습니다. 해당 맞아요. 기업에 우수 인재로 등록이 돼서 점수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엔 막 HSK나 JLPT 자격들도 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이 만약에 계속 또 올드루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신입으로의 새로운 지원을 할 때는 지원 자격에 필요한 어학 점수는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토익보다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좀 더 많이들 요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셔서 본인의 이름값에 걸맞게 사탕 캔디, 캔디 영어 들어갔잖아요, 그죠? 본인의 어떤 닉네임 이름값만큼 뭐 오픽은 한 IH 정도, 토익 스피킹 레벨 7 정도, 제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했나요? 좀 본인의 능력에 걸맞는 그런 점수대가 확보된다면 더욱 좋겠죠. 네, 신입으로 지원을 하실 거면 분명 영어 스펙도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력직의 경우 자소서 스펙 사항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미 근무 경험을 갖춘 만큼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성과를 내주길 기대하는 것이 이제 경력직의 채용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아까 차승께서 언급하신 그런 역량들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본인이 만약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수행을 할 것인지까지 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정리된 그런 방향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지금 프로모션 업체 쪽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회원수 증가가 일단 기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좀 더 세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매출뿐만이 아니라 객단까지 한번 높여보겠다, 혹은 회원수에서도 마케팅 수신 회원수까지 내가 일정 비율 높여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며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강점 등이 있다,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이해와 나의 강점,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잘 정리되어서 나타낸다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쌤의 조언도 좀 들어볼까요? 예, 경력 기술서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수치화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몇 번의 빈도어 횟수, 그리고 얼마만큼의 실적을 어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고객사를 응대해서 제안서를 작성했다, 이렇게만 적을 게 아니라 제안서를 몇 회에 걸쳐 진행했고 대표적인 제안 작품과 어떤 타이틀, 제품이 무엇인지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정한 채널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었다는 것도 잘 드러나줘야 된다는 점도 중요할 것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경쟁이 고도화되거나 한 명을 뽑는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했던 일을 열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건 광고 프로모션사 이력을 통해 알게 된 고객사의 응대 제안서 제출, 채널 이해도 제출, 마케팅 프로젝트 6번의 제출 등을 거쳤습니다. 입사 후 저의 강점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언어 영역 지문이 됩니다. 본인의 자소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고 면접 때도 질문을 난처하게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의 듣기 평가 같은 면접 답변 하기 싫으시다면
좀 더 세세한 경력 기술서와 자소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네, 나의 능력과 경력을 좀 잘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뭐 차코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수 소비재 회사 등 여러 가지 또 지원 확장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직을 고민하시고 실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직을 준비할 때 유념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직 준비 자체도 힘들겠지만 회사에서의 업무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회사 업무를 충실히 병행을 더불어서 해주셔야 된다. 이걸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종업 내에서의 경력 이직이라던가 아니면은 동종업 내에서의 올드루키 신입으로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뭐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보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직으로 마음이 떠나가지고 현재 회사의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면은 이직 자체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이후에 그러한 그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직 준비 외에도 현재 회사의 업무에도 좀 그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차코치님은요? 네. 오늘 저희 오프닝 멘트처럼 멘탈 관리가 중요하신 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실제로 면접까지 가시게 되면 본인의 피땀 흘린 2년여간의 노력을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하려 들 겁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평가받는 자리니까요. 기분 안 상하게끔 준비 단단히 하시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회사 떨어지면 그 회사 본인의 기회와 연이 아닌 겁니다. 다른 회사 또 올 거니까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탕캔디님 이직에 좀 성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더빅스쿨의 아이디 우기디 바빗보님이 금융권 취업 고민이라고 사연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울 4년제 출신입니다. 경영 전공하셨고 학점은 3.2점, 오픽 IH 갖고 계시고요. 커말 1급 자격증 취득하셨네요. 경력사항으로는 가상화폐 회사 인턴 경력, 또 생명보험 설계회사 3개월의 경력 갖고 계시고 교내에서 해외 학술 교류 입상하신 적 있습니다. 금융영업사관학교 수료한 대외 활동 있으시고요. 계획으로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 AFPK 준비 중이고 테셋 또 금융필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익 점수가 만료가 되셨다고 해요. 또 봉사 시간이나 대외 활동 경력도 없다고 하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또 직무는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 자산신탁사를 희망하시고요. 사연을 만나보면 경영 지원 직무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금융권에 늦게 관심이 생겼는데 뭐부터 준비할지 막막합니다. AFPK랑 테셋이 스펙에 도움이 될까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학벌을 많이 보나요? 또 생보사에서 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인한 3개월이 도움이 될까요? 너무 짧게 일을 해서 차라리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플러스 올해 28살 남자인데 이제 준비 시작하는 거면 늦은 걸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뒤늦게도 금융권에 관심이 생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기디 바빗부 네. 아이디 가지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사기업의 금융권 회사만을 지원한다면 지금 말하기 점수만으로도 괜찮지만 혹시나 나중에 보다 넓은 쪽으로 지원을 확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토익 점수도 800점 중반대 정도로 보강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금융권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가상화폐 회사에서의 그런 경험도 있지만 메이저 금융권에서의 인턴 경험 정도가 추가된다면은 스펙은 거의 갖춰진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상화폐 회사에서의 인턴, 뭐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디지털 전공자로서 요새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권에서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회사에서 IT나 디지털 관련 그런 직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후에 금융 IT 직무로 이제 지원을 할 때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평가받아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러한 IT나 디지털 전공자가 아니라 인문계열 전공자로서 지금 가상화폐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크게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메리트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고 이분이 지금 설계사 경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도 할 거지만 금융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설계사 경험을 너무 어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메이저 금융권 회사, 뭐 증권 회사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아니면은 은행 등에서의 인턴을 했었다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분이 나름대로 지금 스펙을 보자면은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하나씩 좀 좀 부족한 아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도 이러한 경험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이런 활동들을 할 시간에 차라리
AFPK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것들 딴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제 눈에는 밟혔습니다. 네, 아마 또 뒤늦게 관심이 생기고 준비를 좀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차 코치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개인금융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생명보험사로의 취업을 추천합니다. 지금 사실 한 방이 없지 않았나. 제가 이런 표현을 우리 우기 친구한테 제가 처음에 뵙지도 못한 분께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했던 전반적인 느낌이 고민은 많고 실제 그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못한 채 본인이 납득하고 접근하기 쉬운 자격 취득 위주로 본인의 커리어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는 이분이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글쎄요. 지금 계획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좀 듬성듬성 구멍이 조금 보이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지원 논리 지금 희망하시는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 자산신탁사 다 지원해야 될 논리가 조금씩은 각기 다를 텐데 과연 어떠한 지원 논리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맞을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나마 많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개인금융, 영업관리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지원 자격 중에 어학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학, 말하기나 토익 점수 필요하겠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방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좀 스펙이 아쉽기 때문에 시중은행 개인금융이나 뭐 생명보험사, 네, 자산관리 쪽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AFPK나 테셋을 준비할 계획인데 이게 좀 스펙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학벌을 많이 보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테셋 같은 경우는 경제나 금융 전반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금융권을 희망한다면은 테셋이 있다면은 좋기는 좋습니다. 실제로 은행 필기에서 직무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풀 때에도 테셋을 공부하는 걸로 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러한 테셋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우대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필기에서의 도움이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금융권의 채용을 보자면은 테셋을 우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테셋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우대받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상식을 보강하고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이런 금융권의 필기를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AFPK는 이제 차승께서 언급하신 그런 개인금융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금융권 회사에 따라 가지고 우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분이 그 은행 외에 어떤 그 자산 신탁 뭐 이런 그 기업금융, 은행의 기업금융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AFPK보다는 신용분석사라든지 투자자산운용사 이와 같은 자격증들이 우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내가 어떤 직무를 메이저로 타겟팅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AFPK를 따야 될지 아니면은 신용분석사나 투자자산운용사를 따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학벌을 많이 보느냐? 예전에는 실제로 보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큰 규모의 그런 대량의 자금을 굴리는 이러한 기관들을 상대로 그런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얼굴 마담의 역할도 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벌이 좀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새는 그런 학벌을 보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뭐 학벌에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뭐 인서울에서 그 본인이 대학 생활을 하셨다면은 학벌 때문에 애초에 컷당할 정도로 그런 그 스펙적인 부분에서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본인의 그런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강점을 보여주신다면은 학벌 때문에 이분이 목표로 하시는 곳에 뭐 안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학벌 자체는 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차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벌 자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본인께서 이런 자격이라든지 계획 고민하는 이유가 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원 논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지금 이 AFPK라든지 이런 기타 자격들이 필요한 걸 거니까요. 따라서 본인은 이 지원 논리 자체를 갖추는 부분이 먼저이고 자격이 나중이지 자격을 갖춘 다음에 뒤늦게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는 건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뼈대 없이 일단 살을 먼저 붙이고 뼈대를 갑자기 이음새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부분들을 잘 고려한다 하더라도 학벌보다는 본인의 지원 논리를 갖추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요즘 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같이 제일 금융권들의 화두인 무슨 뭐 디지털 금융 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나 내용들을 차라리 어플하는 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또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생명보험회사에서 설계사로 3개월 근무하셨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또 나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앞서서 홍 반장님 설계사 경력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독이 된다는 너무 강하신 표현인 것 네. 같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었나요? 약간 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일단 설계사 경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금융권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실제로 금융 관련된 영업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나 이거를 금융권 인사 담당자, 특히나 뭐 은행 쪽에 지원을 하셨을 때 은행의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바라볼지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도 어느 업종에 진정으로 로열티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뭐 보험사를 희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을 희망하는 것인지.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방카슈랑스로 보험회사의 그런 보험 상품들을 은행 채널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은 이제 경쟁사입니다. 근데 그 경쟁사, 은행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보험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이런 금융업종에 대한 로열티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금융영업, 그럼 설계사 경험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인맥이 넓진 않을 것입니다. 보통 영업을 한다면은 지인 영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일 텐데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영업 실적을 채워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지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설계사 경험을 드러내면서 뭐 영업 같은 거 많이 했었다, 영업에서 성과 냈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서의 경험이 성과가 될 수도 있지만 은행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쓸 수 있는 영업 자원을 지금 진즉에 다 소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그 설계사의 그런 경험들을 너무 어필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직무이고 이러한 그 부분에서 프로이신 분들은 억대 연봉도 우습게 받아가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금융권을 지원할 때에는 이런 경험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만약에 이분이 은행의 개인금융으로 가야 되고 AFPK, 즉 한국형 재무설계사 자격이죠. 요거까지 딴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3개월간의 설계사 경험은 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험을 성과를 창출했다는 경험보단 해당 과정 속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 혹은 실패를 딛고 본인이 깨달으신 부분들, 즉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대응을 하시고 응대하시는 과정에서 상대의 니즈를 빠르게 캐치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서 에피소드 소재로 한다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사실 불특정 다수를 응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개인금융 쪽엔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은 뭐 사람이 좋다, 사교성이 뛰어나다, 전달력이 남다르다, 이런 단편적인 일반 학부생들의 지원과는 그 접근과는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경험을 실패 경험 속 교훈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좀 무기디 바비디부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목표하는 곳에 취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준비가 일단 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홍 반장님. 네, 일단 금융권 내에서도 메이저 직무, 앞서 이제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설계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AFPK 등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가지고 내가 개인금융 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뭐 개인금융 쪽에 타겟팅을 둔다던가, 아니면은 난 자산신탁이라든지 어떤 증권사, 기업금융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직무에 대한 대비로서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신용부동사, 이렇게 어느 직무를 메이저로 타겟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준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금융권 안에서도 본인이 좀 길을 확실히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무를 먼저 타겟팅을 하시고 거기에서 교차점이 있는 부분들로 점차 넓혀 나가시는 이런 전략을 좀 확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쌤. 네, 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기운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분께는 글쎄요, 본인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신 이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결과물이 안 나올까 하는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본인 말고도 금융권을 희망하는 경쟁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모든 그 금융권에 관련 회사들을 다 커버칠 수는 없으시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확률 게임으로 한번 돌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채용의 기회가 더 있는 곳들, 이름 있는 곳들로의 지원이 역으로 도움이 됩니다. 블라인드인 전형도 상당수가 많으니까요. 잘 고민하셔서 성공적인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히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매주 따뜻한 모드로 저는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아이고, 느낌이 잘 네. 전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마지막 우리 홍 반장님도 따뜻한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분을 너무 좀 부족한 부분만 들춰낸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금융권을
금융권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많은 노력과 경험들이 결코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본인의 금융에 대한 인사이트, 아, 금융이란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내가 왜 가야 되는구나, 그 속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이 정리가 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